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가 주최한 3.1절 기념식이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영상으로 보고 조요셉 한인회장, 김인택 총영사, 우준기 재향군인회장, 박성규 노인회장의 축사와 독립운동 유가족인 백인권 씨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였고 우리 민족의 눈물과 영광과 이 함께 되어 있는 우리의 근현대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기념식에 이어 오클랜드 한인회 장학재단 위원회 위촉장이 주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키워서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이곳에서 우리가 커서 반드시 이 나라의 주류 인물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School Strike for Climate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정부에 대해 새로운 화석 연료의 탐사와 채굴을 금지할 것과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출 것, 그리고 오는 2025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재생농업을 지원할 것과 전기자전거에 대한 리베이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목숨을 잃은 15명을 위해 행진 도중에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기 있는 식사 키트 서비스인 My Food Bag를 포함해서 21가지의 후무스 제품이 살모넬라균의 감염 위험이 있어서 리콜됐습니다. 한편 살모넬라 오염 우려로 리콜된 후무스 제품이 캔터베리 슈퍼마켓에서 실수로 판매됐습니다. 터키에서 수입된 타히니가 포함된 다수의 제품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리콜됐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해 금요일에 푸드스타프스 사우스 아일랜드의 혼비 공급센터는 리콜된 후무스 제품 공급업체로부터 배송을 받았고 이들 품목 중 일부는 지난 토요일에 실수로 매장으로 보내져 14명의 고객에게 판매됐습니다. 지난번 2차례에 걸쳐 침수 피해를 본 오클랜드 지역 주택의 숫자가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905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오클랜드 중심부 알버트 지역은 95채가 사용이 불가능하고 527채는 입주 제한, 1,486채는 가벼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리와이를 제외한 와이타케레 지역은 121채가 사용 불가능, 310채가 입주 제한, 1347채는 가벼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노스쇼의 경우 72채가 사용 불가능, 527채가 입주 제한, 1000여채가 가벼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는 며칠 사이에 2차례의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파누아투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냈습니다. 나나야 마후타 외교부 장관은 어제 물과 임시 대피용품, 가족 위생 패키지를 싣고 오클랜드 페누아파이 비행장에서 공군 수송기가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후타 장관은 사이클론 주디와 케빈으로 인해 집과 생계를 잃고 많은 인프라가 손상되고 일부 지역은 통신이 두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는 파누아투의 복구 작업을 위해 서방청의 구조팀과 뉴질랜드 방위군 그리고 외교부 직원을 포함해 7명의 재난관리 전문가 팀을 보냈습니다. 지난 2월은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 판매가 25년 만에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체인 바프 & 톰슨에 따르면 지난 2월 심각한 폭풍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많은 타격을 받아 최근 25년 사이에 가장 저조한 거래를 보였습니다. 바프 & 톰슨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거래가 저조했던 때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상업 활동이 중단됐던 2020년 4월이었고 25년 만에 가장 저조했던 것은 지난 2월로 410채의 주택이 거래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1월보다 1.2%가 하락한 110만 1980달러로 연간으로는 8.9%가 하락했습니다. 사이클론 가브리엘의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잎채소와 포장된 샐러드 그리고 쿠마라는 슈퍼마켓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인 카운트다운은 부족한 채소와 과일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과 그 일행이 1770년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빼앗은 원주민이 사용하던 창이 호주로 반환됩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의 창은 처음 식민지 개척자들이 수집한 수십 개의 창 중에서 마지막 남은 것인데 이들 창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는 호주 원주민들의 20년 캠페인 끝에 이들 창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은 시드니 남쪽의 보타니 베이를 통해 처음으로 호주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창은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로 보내져 비지터 센터에 전시됩니다. 이들 창은 1771년에 영국으로 보내져 트리니티 대학에 기증돼 보관되어 왔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도로가 최근 매우 혼잡해져 차량 흐름이 느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자가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월은 각급 학교가 개학했고 많은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민들이 이용하는 페리가 갑판원과 선장이 부족해 제대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교통당국은 현재 393명의 버스 운전자가 부족해 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버스와 페리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의 약 80%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드니의 생활비가 너무 비싸 기업들이 직원을 잃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뉴 사우스웨일스는 시드니의 82개 지역에서 주택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10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서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연간 소득 11만 7천 달러로 뉴 사우스웨일스 정규직 평균 소득 9만 7,604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택 스트레스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나 모기지로 지출할 경우 받게 되는데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를 꼽았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비취 작전을 통해서 2.4톤의 코카인이 호주로 반입되는 것을 적발하고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막대한 양의 마약은 호주 연간 마약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예상 시중가는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경찰은 마약 밀수범들은 멕시코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200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회사인 리차지 인더스트리스는 영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브리티시 볼트를 인수했습니다. 브리티시 볼트는 영국의 노선벌랜드의 블리스 항구 근처에 40억 파운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지난달 무너졌습니다. 호주의 리차지 인더스트리스는 실제로 스케일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뉴욕 기반 투자 펀드가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3월 7일 화요일은 뉴질랜드 인구 주택 센서스의 날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을 통해서 센서스에 회신하지 않으신 분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3월 2일자 저희 해피월드 TV의 안내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